저기요, Q&A 영상 언제 올라오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느 항공 관련 유튜브 채널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 채널도 항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채널이었는데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내용 이해가 쉽지가 않고 아무래도 비행학교 교관이다 보니까 에어라인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었죠. 그래서 부족한 점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문득 모 축구 선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영상 제작은 직접 하시는지? 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그리고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녹음, 편집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혼자서 제작하고 있고 사실 제일 오래 걸리는 데가 바로 대본 작업입니다. 이게 함축적이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상 10초당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분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한 30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죠. 영상 제작은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학교에서 1년간 교양 과목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들었었는데 당시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를 조금 다뤘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 까먹었죠. 대부분의 영상 제작 스킬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고요. 영상 디자인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디자인은 딱히 배운 건 없고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거나 혹은 다른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작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만들기보단 최대한 심플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외에 따로 하시는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주로 PC 게임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PC 마스터 레이스. 이때까지 주로 했던 게임은 스타2, 돈 오브 워, 롤, 심시티, 플래닛 코스터와 같이 주로 전략 시뮬레이션 또는 경영 시뮬레이션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스타2는 2대2 무작위전에서 국내 1위를 한 적이 있고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 도시가 몇 번 제작사 트레일러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롤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서폿을 주로 다루고 소나 모스트고 플랫2까지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이아 승급전까지 갔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게임을 하면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한번 꽂히면 좀 찐득하게 하는 편이고 근데 요즘은 좀 라이트하게 하는 편인 것 같네요. 조종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렸을 적부터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특히 페이퍼 글라이더라는 분야에 푹 빠졌었습니다. 종이 비행기의 한 종류로 엘리베이터, 에일로론을 이용해서 간단한 방향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화이트윙스와 이희훈님의 파일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웬만한 비행역학은 그때 페이퍼 글라이더로 직접 익혔던 것 같아요. 실은 비행기 제작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종보다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비행기를 만들려면 비행기를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설득에 조종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만들 엄두도 안 나네요. 배면 비행 가능한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여객기는 힘듭니다. 항공 쪽 대학교를 나오신 건가요? 나오셨다면 어느 과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항공 관련 대학교에 운항학과를 나왔습니다. 혹시 민초 좋아하시나요? 부기장이어도 비행기 운항은 어려워요? 비행기 운항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30대입니다. KDVT, 디어밸리서 비행하셨나요? 네, 저는 미국에선 피닉스에서 비행했고 국내에서는 울진하고 태안에서 비행했었습니다. 힐라밴드, 통통치킨, 원청 사거리 이 정도면 거기서 비행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런가요? 에어버스 vs 보잉. 저는 에어버스입니다. 조종해보고 싶으신 군용기 기종은? 군용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꼽자면 F-35? 국내 LCC 중 제일 좋아하는 항공사는 어딘가요? 에어부산? 영상 업로드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영상은 한 달에 1개 내지 2개 정도 제작합니다. 유튜브가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항상 밀려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일단은 저 자신이고요. 그 다음 가족, 그 다음에 제 본업인 조종사 순서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작이 좀 뜸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 진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시장에서 벗어난 지 꽤 되어서 이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데 항공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비행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한 곳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아 차선책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조종사가 될 확률을 자기 스스로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차선책으로도 조종사가 될 수 있고 뭐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입사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더 적은 건 사실인 거죠. 비행기 사고가 나면 비행기가 손상을 입을 텐데 그 비용은 항공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장이나 부기장도 부담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장이나 부기장이 부담하지는 않고요. 사고가 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항공사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이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라인 기장, 부기장님들은 항공기 항공 운항 업무 외에 어떤 행정 업무를 하시나요?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딱히 행정 업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소수 직책이 있으신 분들만 있고요. 예를 들어 뭐 교관이라든지 평가관이라든지 그러한 직책이 있으신 분들은 행정 업무가 있죠.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특정 시기마다 비행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뉘어서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주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것들이 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종사들은 만 40세 미만은 1년에 한 번, 40세 이상은 뭐 1년에 2번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고,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년에 2회에서 4회가량 시뮬레이터도 타야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신체 검사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편이고요. 시뮬레이터의 경우 교육도 있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는 기장님들 모두 지급받나요? 호텔 숙박까지만 허용인지, 호텔 내 미니바 이용까지 허용인지, 식대 금액 제한이 있는지, 국가별로 물가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등등.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퍼듐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해외 체류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해외 체류 시간 대비 달러로 지급되고 체류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호텔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비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텔마다 계약이 달라서 아침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제공이 안 돼서 사비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니바 같은 경우 대부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이용하고 저는 비싸서 이용 안 합니다. 네, 이것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제 채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safe flight.